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6화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릴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과 너무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저희 업계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떠세요? 네. 그죠? 그런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선택과 관련돼서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릴 때라 잡아봤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냥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안 따지고 곧바로 결정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꼼꼼히 생각하느라 좀 머뭇거리는 편입니까? 의사결정 패턴.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서두르는 서둘른 편이다. 이렇게 봐야 오케이. 되겠죠. 실수가 많다는 거. 자유인님은? 예전에는 결정을 좀 빨리빨리 했던 것 같은데 뭐 나이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결정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음 이런 것도 그쵸.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결정이 잘못되어도 만회할 기회가 네. 있는데 그런 것 나이가 같아요. 들수록 만회할 기회가 없다, 뭐 이런 거고.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네.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질문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극적인 선택의 순간. 극적인 건가요? 극단적인 건가요? 뭐 그죠. 뭐 극단적이어도 좋고, 그 극단적인 것도 극적인 것 중에 하나지. 네. 어쨌든 이런 기억에 남는 획기적인, 뭐 쇼킹한 이런 선택의 순간이었다.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면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연애하다가 극단적으로 결혼까지 선택을 하고 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꼭 경우 나올 줄 알았어요. 결혼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제 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좀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은 제가 이제 철학자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 그지. 어떻게 되게 극단적인 선택이지, 네. 그죠? 극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도 하고. 극적인 선택 이러면 마치 막 영화처럼 예. 드라마처럼 뭐 이런 선택의 어떤 경험 이런 예. 얘기일 텐데,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 있지. 예. 현실의 삶 속에 예.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을까 싶기도 작두님은 하고. 제일 극적인 또는 극단적인 또는 쇼킹한 이런 선택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살면서 대충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예. 대충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눈 떠 보니까 여기 있고,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대안을 딱 놓고 막 면밀히 고민을 해서 그래 이거 하지, 이런 거가 인생에 싹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내 인생을 보니까 제일 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제가 인문학을 관심을 갖게 된 게 되게 극적인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생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뭘 사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갈 때는 어느 대학, 어떤 학과를 갈지를 선택해야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떤 직장을 갈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선택해야 됩니다. 또 결혼을 할지 말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을지 말지, 또 아이를 낳는다면 언제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네.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것에 대처한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미루는 사람도 있죠. 전자가 서두름이라면 작두님에 해당되는 거죠. 후자는 망설임이라고 부를 텐데요. 선택을 앞두고 서두르는 사람과 망설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잘 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일단 못 살아요. 그럴 때 하기 좋은 말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케바케라 그러더라고요. 개박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네.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전자처럼 선택을 급하게 서두르면 자칫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임으로써 기회를 잡는 경우도 생기죠. 말하자면 선택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처럼 망설이기만 하다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이는 실패를 선택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대체로 서두름보다는 망설임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서두르는 사람한테는 조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죠? 그런 그 정도로 거치는데 망설이는 사람을 두고는 선택장애다, 뭐 결정장애다 하면서 좀 병리적 진단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후자처럼 선택장애나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선택의 순간이 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 결정장애 이런 거잖아요. 뭐 햄릿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데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정장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왜 결정을 못 하고 그러고 시간을 끄냐 이거죠. 그럼 근데 왜 못 내리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예. 자기 만족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좋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령 A와 B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 대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확신이 서야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생겨야만 결혼을 하거나 확신이 생겨야지만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직업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중대사잖아요. 그죠? 이 중대사에서도 확신보다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요새 들어갖고 결정을 자꾸 못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예. 과거에도 뭐 확신이 들어서 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는데 요새는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마저 안 네. 되고 도저히 모르기 깜깜한 느낌 이런 거 뭐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 미국 한 대학에서 그 10대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한 결정만 주로 하는 게 10대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거기서 이제 시사점은 이런 거지. 어떤 의사결정 앞에서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함정 중에 하나가 선택의 안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네. 저도 그 말에도 일부 동의가 돼요. 근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도 힘들고 너무 없어도 힘들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확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예측, 기대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의사결정에서 가장 그걸 네. 강요 많이 받는 게 직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진은 이 예측 맞는 거야? 보고서 가지고 올라가면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그쵸.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한 거죠. 네.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나는 확신이 서야만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가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택이 내게는 고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르지 않는 걸 버리는 것으로만 보였다. 선택이란 영원히 언제까지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걸 의미했다. 그러니까 지드가 보기에 선택이란 뭔가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뭔가를 포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령 중국집에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선택하는 행위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 뭘 먹지 않을지 이 포기하는 걸 선택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어쨌든 뭘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무언가는 포기해야 되는 결정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이 얘기도 맞지만 포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다면 오늘은 짬뽕은 먹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한 것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는 건 이제부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자유연애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보통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났으면 이러면서 그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어쨌든 뭐 그죠? 그래. 그 뭐죠? 결혼할 때 하는 성원선언, 선언문에 보면 예. 포기 선언이 있네요. 뭐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이러면서 그죠?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런, 그죠? 이런 거죠. 강요하는 거지. 그죠? 거기서 누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포기까지는 좀 안 되지 않나요?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포기각서 선포식 뭐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포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말 속에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령 새벽에 운동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러면 이는 새벽에 이불 속에서 뒹굴 자유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건 TV 시청을 1시간씩 포기한다는 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선택도 포기도 결정하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선택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참 놓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왜 그럴까 오늘 포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이거를 놓치지 못해서 선택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근데 이게 사실 오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는 그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해보면 정말 오래 버티면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오래 살면 내 이런 일 생길 줄 내가 알았지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뭐 이런 그 유머가 들어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뭐 때문인지 어쨌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요 이제 그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버나드 쇼는 자기 모비명을 직접 지었다고 전해지죠, 그죠?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우유부단하고 선택을 망설였던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버나드 쇼는 정말 삶을 우물쭈물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대충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겠어. 그렇죠? 예. 그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잘된 사람들 보면 아인슈타인 수학 못했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수학 레벨이 다른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나드 쇼는 20대 초반에 소설가를 꿈꾸던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소설은 출판사에 내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간간히 잡지에 실린 그의 글은 독자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는 소설가 되기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쵸? 어쨌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설을 독자들이 읽어주지 않자 그는 희곡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희곡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심지어 1925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벨 문학상 받았던 많은 작가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20대부터 특출한 재능을 보였던 것과 달리 그의 20대는 재능은커녕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묘비명을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게 이제 좀 오역이 있는데 어쨌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우물쭈물하다가는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라. 뭐 이런 그 반어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나드 쇼의 삶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결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항상 10번씩 시도했다. 멋진 말 아닙니까? 네. 그는 수없는 시도와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도전자였고 모험가였습니다. 근데 성공의 비결에 대한 버나드 쇼의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어떤 선택이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항상 10번씩 시도했다. 이걸 보면 어떤 선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는 비법이 있는데요. 뭘까요? 될 때까지 한다. 그죠? 맞습니다. 기우제 같은 거죠. 그죠? 인디언 기우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 실패로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냐 이러면 실패했을 때 결정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로 포기했을 때 실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만일 실패를 해도 시도하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 이러면 이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했는지보다는 선택한 뒤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판단이나 확신이나 기대나 이런 것보다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나 실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뭐 여러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제너라고 우물쭈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뒤따르는 노력과 실천 이런 것들을 좀 다 하시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했어. 포기를 못해서 예.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선택을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뭔가 확신을 갖기를 최소한의 자기 확신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선택보다는 선택한 뒤에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해도 되고 와닿기도 한데 중요한 건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한다는 거.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보면 자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내가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올바른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갈 무언가가 있느냐. 그게 뭐 배짱이 되었건 뭐 능력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시면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아까 얘기한 확신이라고 하는 걸 반대로 숫자로 얘기하면 100점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0점짜리는 정답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선택이 50점짜리였어도 그 이후에 다시 100점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노력, 에너지 이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네요. 선택의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선택 이후에 나의 실천이 결정한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릴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의 순간이 되면 좀처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앙드레 지더의 주장처럼 선택은 고르는 것이라기보다 고르지 않는 걸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이 실패로 결정나는 순간은 새로운 시도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만약 실패를 해도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보다 선택한 뒤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지나치게 재느라 우물쭈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실천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